큰아들 동유는 아버지 진흥왕의 여자를 사랑하게 되어버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곳은 진평왕릉입니다. 경주 펼쳐보기 신라 불교 코스 첫 번째 답사지고요. 신라 불교 코스는 진평왕릉, 설총묘, 골굴사, 월정교 이 4코스로 저와 함께 다니실 거거든요. 진평왕릉 하면 법흥왕 다음으로 불교에 연관된 스토리가 많은 왕이죠. 그 스토리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앉아있는 이 장소는 진평왕릉 가까이에 있는 왕버드나무 사이입니다. 이 나무도 진평왕의 스토리, 신라의 역사를 알고 있을까요? 아마 함께 했겠죠? 진평왕에 대해서 들려드리기 위해서는 신라의 복잡하고도 복잡한 왕가의 가족관계를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전달을 할까 고민이 정말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어려운 거 쏙 빼고 최대한 쉽게 한번 풀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스토리 출처는 삼국사기, 삼국유사, 화랑세기입니다. 화랑세기는 학계에서는 사료를 인용받지 못하지만 신라 화랑들에 대한 이야기가 매우 디테일하게 들어있어서 이야기로서는 조금 포함시켰으니까 참고를 하시고 들어주시면 되세요. 이야기 쉽게 3가지 주제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진평왕은 누구인가? 진흥왕에게는 아들이 여럿이 있었겠지만 2아들만 기억을 하고 갈게요. 큰아들 동윤과 작은아들 사륜입니다. 큰아들 동유는 아버지 진흥왕의 여자를 사랑하게 되어버립니다. 어느 날 동유는 여인이 있는 궁에 담을 넘다가 개에게 물려서 불행히도 죽음에 이릅니다. 그 동윤의 아들이 진평왕입니다. 장손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죽고 왕위에 올라야 되지만 바로 오르지 못하고 진흥왕의 둘째 아들인 사륜이 먼저 왕위에 오릅니다. 이 사륜은 바로 김춘추의 할아버지인 진지왕이 됩니다. 근데 이 진지왕 또한 행실이 바르지 못하여서 4년 만에 왕위에서 내려오게 되거든요. 그 이후에 왕위에 오른 진평왕은 주변의 따가운 시선과 감시로 얼마나 큰 부담을 안고 있었을까요? 이런 우여곡절 끝에 13세에 왕위에 오른 진평왕은 동생들의 도움과 할머니의 수렴청정으로 역할을 잘 해나갑니다. 여기서 수렴청정은 왕이 어릴 때 할머니나 어머니가 정치를 대신해 주거나 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진평왕은 자라면서 호락호락한 왕이 아니었어요. 키도 컸고 거구인데다가 장사였어요. 계단을 오를 때 섬돌 2개가 한꺼번에 부서졌는데 그 흔적을 백성들이 보라고 그대로 두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진흥왕의 버금가는 업적들도 많이 남겼죠. 신라 수도 경계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경주 남산에 성을 쌓기도 하고 백제와의 싸움도 아주 치열하게 치릅니다. 신라가 팽창함에 따라서 주변 나라들의 대항도 만만치가 않았겠죠. 거기다가 내부 반란도 있었고 천재지변인 엄청 큰 지진도 발생을 했었다고 합니다. 53년이라는 재위기간 동안 무수히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그 특유의 담대함과 강인함으로 헤쳐나갔고 그랬기 때문에 당시에 딸을 왕위에 올릴 수 있었던 거 아닐까요? 그녀가 바로 이온입니다. 선덕여왕이죠. 진평왕의 모든 것이 마치 고구려의 장수왕과 같다라고들 합니다. 2번째 주제, 신라불교 3대 보물 이야기입니다. 신라불교가 삼국 중에서 가장 늦게 도입이 되잖아요. 공인 이후에 불교는 매우 빠른 속도로 신라 중심부에 보급이 되어서 나라에 절들을 많이 짓게 되거든요. 영흥사, 황룡사, 분황사, 영묘사 등등등 아주 큰 국찰들이 이때 만들어집니다. 그 중에서 황룡사는 그 규모가 어마어마했고 신라불교의 3대 보물 중에서 2개가 있던 곳이지요. 3대 보물은 황룡사의 장육존상, 황룡사 9층 목탑, 그리고 진평왕의 천사 옥대입니다. 황룡사 보물은 황룡사에 가서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곳에서는 삼국유사에 실린 진평왕의 천사 옥대 이야기만 들려드릴게요. 진평왕이 왕위에 오르던 해에 한 천사가 하늘로부터 옥대를 가지고 내려와서 옥황상제의 명을 받들어 왕에게 옥대를 바치고는 하늘로 다시 날아갑니다. 왕은 그 후에 하늘과 조상님께 제사를 지낼 때마다 항상 이 옥대를 갖추었다고 해요. 이 옥대는 옥으로 장식한 허리띠를 말합니다. 이 보물은 신라 말 경순왕 때까지도 있었기 때문에 경순왕이 고려 태조에게 바치게 됩니다. 고구려가 신라를 치려할 때도 이 3대 보물이 있어서 침범할 수가 없었대요. 그 정도로 이때는 불교의 힘이 매우 강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진평왕의 이름은 백정인데요.
이 이름은 석가모니의 아버지 이름에서 따온 겁니다. 당시에 왕가의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불교식으로 짓게 되는데요. 마야 부인, 승만 부인, 진평왕의 이 동생들의 이름들도 석가모니 삼촌 이름을 따가지고 김북반, 김백반 이렇습니다. 진평왕의 3명의 딸 이름도 모두 불교식이죠. 덕만, 천명, 선화. 이 덕만이라는 이름은 석가모니의 누이 이름에서 가져온 거랍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정작 석가모니가 될 왕자는 태어나지 못했죠. 진평왕에게는 아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셋째 딸 선화공주와 백제 무왕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백제 한 여인이 부여의 남쪽 연못 근처에서 살고 있었대요. 그곳이 남궁지가 됩니다. 어느 날 용과 사랑을 나눠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바로 무왕이 됩니다. 아이는 어릴 때부터 재주가 뛰어나고 효심이 지극해서 산에서 말을 캐서 내다 팔며 살았기 때문에 이름을 마뚱서방이라고 불렸대요. 어느 날 진평왕의 셋째 딸 선화공주가 너무 아름답다는 소문을 듣고 아내로 맞이하고 싶어서 노래를 지어서 신라 시장에 막 소문을 퍼뜨렸대요. 선화공주는 남몰래 시집을 가서 마뚱서방을 밤마다 안고 잔대요. 여기서 마뚱서방은 말을 캐는 남자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향가가 됩니다. 이것을 듣게 된 진평왕은 수치스럽다며 선화공주를 궁에서 내쫓아버립니다. 왕비는 슬퍼하며 공주에게 금한덩어리를 쥐어주죠. 마침 기다리고 있던 서동은 공주를 데리고 백제로 떠나게 되죠. 공주는 가져왔던 금덩어리를 서동에게 보여줍니다. 서동은 자신이 말을 캐는 산에 금덩어리가 이런 게 널려 있다고 말을 하고 그것을 모아서 스님을 시켜서 도수를 부려가지고 그 금덩어리를 신라로 날려보내줍니다. 진평왕은 그제서야 서동을 사위로 인정하게 되죠. 이러한 일들이 백성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백제 30대 왕으로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설화는 오류가 아주 많답니다. 삼국사기에는 무왕이 법왕의 아들로 나오고 전쟁사로 보면은 무왕은 계속 신라를 공격을 하거든요. 실제 부인도 백제인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왕족 출신이지만 어려운 백제 상황을 딛고 왕위에 오른 이야기로 이해하면 되겠죠. 무왕의 스토리는 시대순 투어 백제 코스를 갈 때 다시 재미나게 들려드릴게요. 이릉은 보문단지 가는 방향의 평지 위에 위치해 있고요. 신라궁굴의 동쪽에 있습니다. 릉 주변에는 소나무와 왕버드나무가 둘러쳐져 있어요. 아주 고즈넉하고 조용한 곳입니다. 무덤 아래쪽에는 무덤을 보호하는 보호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돌이 나타나 있거든요. 한번 보러 가실게요. 이곳 보여주세요. 왕릉에 안쪽에 보호석을 둘렀으면은 그 보호석을 받치는 받침석이 있겠죠. 그 받침석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삐져나오는 거죠. 그 삐져나오는 거를 우리가 한번 봤어요. 어디서 봤냐면 법풍왕릉에서 삐져나온 돌 기억나시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받침석이나 그럼 호석 이런 데서 이제 삐져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간이 지나서. 그럼 우리는 저 앞쪽에 상석을 한번 보러 가볼까요? 앞에 보이는 요 상석과 요 향로석은 최근에 만들어진 거예요. 이 상석은 음식을 제사 지낼 때 음식을 올려놓는 곳이고 요 향로석은 향을 피우는 그런 곳이거든요. 여기서 한 서쪽에 보면 판처럼 생긴 그런 돌이 출토가 됐어요. 근데 그것이 아마도 이 진평왕의 상석이 아닐까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판석과 이 향로석은 세트긴 하지만 원래 왕릉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왼쪽에 지금 여기 비석이 보이시죠? 이거는 구제라고 그러고 신제라고 하는데요. 예전부터 내려오던 그런 어떤 표지석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이거는 최근에 근래에 만들었던 어떤 표지석이에요. 한글로 적혀져 있으니까 아이들과 함께 눈으로 한번 확인 꼭 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오시면 주변 산들을 한번 눈으로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남산, 명활산, 선덕여왕이 묻힌 낭산, 그리고 소나무 아래에 가만히 눈 감고 진평왕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세요. 어려운 상황에 왕위에 올랐고 많은 전쟁을 치렀으며 불교를 더 굳건히 했고 아들이 없이 딸을 왕위에 올렸던
그 과정을 한번 느껴보세요. 그 인물이 되어보는 이런 훈련들이 나 자신의 이해의 폭을 훨씬 더 넓혀줄 것입니다. 나름 노력했는데 전달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다음 코스는 원효대사를 만나러 골굴사로 가겠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사랑하게 됩니다. 문화의 놀자의 문화쌤이었습니다. 안녕.